지금 현재로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휴전에 희망적이고 이스라엘이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안녕하십니까. 정치각도TV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 최고의 중동 전문가 서강대학교 유럽연화연구소의 박견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 작은 채널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중동의 판세가 참 많이 바뀌어요. 저희 그 투자를 하는 영역에서는 중동 판세가 이제 원자재하고 연결도가 매우 높아서 사람들이 그런 쪽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우리 박현도 교수님 통해서 저희가 어떤 근본적인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지난 몇 번의 이제 대담을 통해서 중동 문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 문제라기보다도 정치권의 이권 문제가 훨씬 더 강하다.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훨씬 더 많은 안목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동과 이스라엘 지역 상황들을 한 번 더 여쭙고 과연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면 좋겠는가 해서 또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가자지구 휴전 협상 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뭐 미국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스라엘은 오케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이 휴전 협정이란 말이 맞는가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이게 딱 저 느낌이거든요. 테러를 했고 무차별 테러를 하마스 쪽에서 한 거고 테러 진압을 했는데 진압을 전쟁 수준으로 한 거다. 이런 느낌이 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가장 큰 패착은 하마스의 가장 큰 패착은 네. 그 전에는 로켓을 쐈거든요. 네. 로켓을 쏘고 이스라엘이 응전을 하는 그러한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로켓을 쏜 게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마을로 침투를 해서 네네. 민간인들을 살해를 했어요. 예. 그게 치욕적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네. 전혀 무방비였죠. 그러니까 넘어온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넘어와서 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여있는 그 콘서트장도 공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키부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키부츠 공동 재산을 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가서 활동을 하던데 그전에는요. 여기에는 이제 방공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든 집들이 방공호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규정상. 네네. 원하면 로켓이 날라오니까. 그러면 방공호면은 로켓을 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로켓을 피하는 거지 침투하는 적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좀 이해는 안 가잖아요. 방공호면 로켓도 피하고 적들이 들어오면 문 잠그고 있으면 될 게 아니냐. 네네네. 그런데 문 잠금 장치가 없어요. 방공호에. 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네요. 미사일 공격만 피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그 안으로 적이 침투니까 피했는데 네. 문을 잠글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너무 치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격을 시작을 한 거고 네. 반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작전 중에서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스라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민간인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마스가 민간인 사이에 껴 있으니까 하마스를 제거하다가 불가피하게 죽는 사람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자에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약 4만 명. 네, 이스라엘 발표에 따르면 그중에 17,000명은 하마스다 이거예요. 근데 뭐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네. 근데 뭐 이스라엘 말대로 17,000명이 하마스다. 그러면 23,000명은 그래도 민간인이잖아요. 네네네. 민간인 어린아이들, 그 젊은 여성들, 뭐 이러다 보니까 노약자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국제상의 휴전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휴전에 희망적이고 이스라엘이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지난 7월 달에 휴전안은요. 하마스 동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하마스는 이번에 휴전 협정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 등장했죠. 왜냐면 어차피 7월 달 걸로 해야 된다 얘기를 한 거고 왜 7월 달에 했는데 왜 또 하냐 이런 얘기인데 문제 안 되는 이유가 7월 달 조건과 새로운 상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조건이 들어간 것을 미국이 내놓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다 했고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서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오케이 우리는 오케이 한 거죠. 네네. 근데 그게 하마스가 오케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더 좋은 추가적인 휴전안 또는 개정된 휴전안을 내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게 됐냐면 이집트와 가자 지구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국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필라델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군이 진주를 하겠다. 지금은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네, 원래는 이스라엘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 작전을 했지만 거기는 더 이상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휴전을 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 휴전을 하는데 거기서 앞으로 거기를 그쪽을 자기네들이 국경을 관장하겠다. 왜냐하면 땅굴이 있으니까. 땅굴에서 휴전을 한 다음에도 하마스 애들이 계속 거기서 무기를 계속적으로 갖고 들어올 거 아니냐. 그걸 막겠다. 그럼 거기 원래는 누구 땅입니까? 가자죠. 하마스 저 팔레스타인. 네네네. 예, 이스라엘 들어오겠다는 거죠. 이 주민들이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휴전이 되면. 네. 지금 밀려 내려왔으니까. 예, 내려왔으니까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원래 있던 동네로. 네. 그런데 그 중간 라인 쪽에 이스라엘 군이 검문을 하겠다. 누구를 검문하느냐? 그러니까 이유는 하마스가 끼어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네네. 그걸 찾겠다. 이거 조건을 걸었는데 네. 미국은 그대로 맞춰서 해줬고 이스라엘은 오케이. 그러면 됐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마스가 받겠습니까? 네. 전쟁이 끝났으면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역에서 다 나가야 되는데 네. 안 나가고 있다? 그럼 이게 무슨 휴전이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전쟁은 더 갈 수 있죠. 근데 그 최근에 그 미국 발언을 보면 너희들 여기에 안 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그 휴전안이다. 미국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근데 뭐 하마스는 어차피 뭐 우리는 nothing to lose인데 뭐 어차피 뭐 다 잃었는데 뭐 더 잃으는 아마 하나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네네네. 근데 쉽지는 않은 게 좀 슬픈 게 빨리 휴전이 돼야지 지금 모든 상황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머리가 좋은 거죠. 계속적으로 조건을 집어넣어요. 휴전이 안 되도록. 네네. 안 된다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정말 치욕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네네네. 안 된다는 건 뻔한데 그러면 계속 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공세를 늦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전쟁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이거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쪽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은 이제 그 특히 이 미국의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두 가지 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첫 번째 영어로 하면 ethnic cleansing, 인종 청소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거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 인종을 학살하는 거다. 그래서 인종 청소다. 두 번째는 메사커란 말을 싫어합니다. 그 학살. 두 가지 다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시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에스닉 클린징의 메사커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미국의 존 미어샤이머. 미어샤이머 교수는 유대인, 주이시 아메리칸이거든요. 이분은 이건 에스닉 클린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란 파페라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좌파 유대 지식인이거든요. 이분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당연히 이스라엘이나 또 친이스라엘이나 미국 쪽에서는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세계 시민 입장에서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니까 물론 이제 미국의 영향이 훨씬 크고 그쪽 언론에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다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정부의 외교 입장에서 예를 들면 뭐 일란 파페라든지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 얘기에 따라서 에스닉 클린징을 하면은 이건 이제 외교 관계는 잘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하고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그 말들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관계들 때문에. 예,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공식적 입장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요. 이번 전쟁이 가져준 가장 큰 딜레마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불쌍하죠. 그리고 우리도 일제 시대에 나라를 뺏긴 경험이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보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동정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나요? 아니 근데 언론이나 이런 거는 전혀 그런 거 같지 보통의 않은데. 뭐 언론인 그런다 치더라도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은 팔레스타인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이번 사건의 딜레마가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때렸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격을 하고 차라리 하마스가 들어와서 공격을 한 게 군인들만 공격했으면 이 전쟁 행위로 올 수 있는데 네네. 민간인들을 끌고 갔단 말입니다. 네네, 민간인들을 죽였고 맞아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네네네. 이게 딜레마가 왜 딜레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 나왔었을 때 유엔 결의안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기권을 했습니다. 한국이. 네, 일본도 기권했어요. 어.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서로 안에서 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네네. 그런데 어디서 걸렸냐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하니까 팔레스타인에다가 가표를 던질 수도 있었는데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론이 있었다는 게 이견이. 네네네. 자, 어쨌든 간에 그걸 다 떠나서 도덕적인 거 뭔가 다 떠나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자,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가 선제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네네. 우리 민간인이 죽었다.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나 기권을 하지 않으면 찬성을 한다면 그러면 하마스 손을 들어주는 건데 선제 공격한 사람들을 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공격을 받았을 때 네. 국제사회에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좀 극명하게 본다면 일본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네. 또 아니면 뭐 가장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해왔는데 네네. 우리가 수세에 몰렸다. 네. 국제사회한테 우리 도와달라. 그랬을 때 국제사회가 니네들은 이스라엘 선제 공격할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네네. 기권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여론이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젊은 쪽에서는 네. 지금 계속 뉴스가 타전되는 걸 봐서는 민주당이 자꾸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 같으니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재도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 자체 시스템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네. 뮤샤이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역사상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도 볼 수가 없는 관계라 이거예요. 세계사 속에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 허리가 붙어 있는 나라가 됐다. 예, 근데 이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 붙어 있는 나라가 된 이유를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네. 그거는 이스라엘 로비 그룹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 미어샤이머 교수가 2007년에 책을 쓰고 논문을 썼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로비 and the US foreign policy거든요. 내용은 그거예요.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미국이 중동에서 제대로 된 국익에 맞는 정책을 하지 못한다. 네. 이건 주이시 로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로비다. 왜냐하면 자기도 주이시고 여러 주이시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태를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이시 로비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 로비다. 그리고 이스라엘 로비가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의 총기 규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기 로비 때문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총기 로비스 때문에 총기 규제가 안 되는 것처럼 네.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친이스라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도덕적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바로 그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걸 못하고 있어요. No.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사실 휴전을 금방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었죠. 11월 달에 이스라엘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쓰는 무기량이 굉장히 많은데 5일이면 소진이 될 거고 그러면 5일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그럼 그건 무슨 말인가? 미국이 무기 안 주면 돼요. 네네. 무기 안 주면 휴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하게 좀 네. 아니 경제적인 관점에서 수치 타산을 맞춰보면 도대체 이스라엘 얼마나 로비를 하길래 그 많은 전쟁 장비를 다 준다? 돈 받고 파는 거겠죠? 네, 그러긴 하죠. 네. 그런데 준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미국 사회에서 주이시 미국의 유대 자본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 데모를 해서 그거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긴 뭐 하버드에서도 굉장히 치열했고 문제가 있었고. 네, 어마어마하게. 예. 그런데 이제 하나 확실히 다른 건 미국이 달라진 거는 앞으로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이 10대, 20대는 심지어는 주이시 아메리칸이라 할지라도 네. 자기의 조상의 뿌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이후에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몰빵 사랑이 네. 10대, 20대는 적어요. 확연히 드러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앞으로 달라질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간격, 즉 주이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네. 주이시 아메리칸 사람들이 어디서 지금 차원이 자꾸 벌어지냐면 네타냐후 정부에서부터 벌어져요. 네. 네타냐후가 자꾸만 네타냐후가 꿈꾸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만들어낸 이스라엘이 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이상적인 이스라엘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왕 얘기해 주신 김에 네타냐후가 생각하는 네. 이스라엘과 그럼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이스라엘의 그 차이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동안에 미국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제가 뭐 학교에 그 유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들은 게 왜 이스라엘을 지지하느냐 했었을 때 첫 번째 말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네. 예. 네.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유일한 민주국가. 네네. 예.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지금 민주적인 국가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네. 주이시 아메리칸들도 회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네타냐후 정부에서. 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냐면 유대 국가로 만들고 싶어요. 주이시 스테이트로 만들고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2018년에 주이시 스테이트, 이스라엘을 주이시 스테이트로 규정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니까 유대 국가 맞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어오고 현재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시리아 지역에서 공격을 받았던 드루즈들. 드루즈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충직한 이스라엘 시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싸웠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드루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말하는 주이시 스테이트는 지금 유대인들만의 성을 만들어서 네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네요. 굉장히 강력한 일종의 민족주의 또는 예, 굉장히.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게 아랍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주이시 스테이트. 이 그럼 일종의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시온주의하고도 맥이 같이 가는 건가요? 그렇죠. 시온주의. 그러니까 사실은 시온주의라는 것 자체도 네. 사회주의 사상이고 사회주의적인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바탕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온주의 국가를 지금 시온주의 체제인데 시온주의 체제에서 더 강력한 유대 민족 국가, 유대인들의 국가만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시온주의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유대 민족 국가라는 거는 진짜 복잡해져요. 네. 그러면 비유대인들 민족으로 구분을 해버리니까 비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2등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예. 예를 들어 세금이나 이런 것들 바뀔 수도 있다는 개념이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관직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분명히 2등 시민이니까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한 거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민주적인 국가에서 약간 민족주의적으로 너무 쏠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네타냐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에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홀로코스트를 막지 못했다는 거. 2차 세계대전 때.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 죄책감.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살려줘야 되는 나라다. 그리고 대단하지 않느냐? 저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나라를 일구는 거 되지 않느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부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그런 부채의식이 없는 거죠. 좀 신기하네. 왜 그런 부채의식을 가졌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유대 그 구약의 민족이라서 그럴까?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왜냐면요.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서도 시온주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네. 예, 미국에 시온주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이시 아메리칸들도 있지만 네.
non-Jewish Christian American들 이 사람들이 또 강력한 팔을 형성하거든요. 일종의 뭐 예를 들어 유대교가 회복이 돼야 메시아가 다시 네, 온다 네, 하는 네. 그런 뭐 예를 예, 들어 그런 뭐 사람들. 천년 왕국설 뭐 네, 이런 그런 사람들을 것과 포함해가지고 네. 아주 강력한 의미의 시온주의 크리스천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성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들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아랍 사람들이 나쁜 거죠. 예, 그건 유대인들의 국가가 유대인들의 땅이 돼야 되는데. 아,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3, 40대 이상의 미국인들,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가 먹었겠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5, 60, 70년대까지 태생의 그 미국인들은 유대인 무조건이에요. 미국인들에 대해서 되게 흔쾌하지만 예, 유대인들에서 굉장히 흔쾌하지만 20대, 10대들은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남부는 훨씬 더 강하겠네요. 그게. 예, 크리스찬들은 전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에서는 친유대적이도 훨씬 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이라는 것은 즉슨 미국의 크리스찬어티가 굉장히 약화되었구나. 막 그런 것도 예, 그런 들리는데요? 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시간이 되면서 아 그게 10대, 20대들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요. 네. 미국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매체가 하나 있죠. 틱톡. 틱톡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거든요. 아, 그 전쟁 상황이나 이렇게 예. 뭐 이렇게 폭격 상황이나 예. 이런 것들이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참혹한 사진들이 계속 올라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참혹한 건 안 올라 걸러서 안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자극이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뭐 했다더라, 몇 명 줬다더라, 그냥 숫자를 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아이가 죽어가고 뭐 마취 없이 사람이 수술하는 거 이런 게 다 올라와서 본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10대, 20대들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틱톡 굉장히 싫어하는 거고, 예, 틱톡에 대해서 그래서 뭐 중국에 음모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거는 그래서 이 10대, 20대들은 확실히 미국에서 유대인들이라도 생각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한참 중이던 작년에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었거든요. 이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70에서 80%가 휴전을 찬성을 했어요. 네. 공화당 지지자들은 한 50에서 60%입니다. 네. 근데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민주당 의원들, 네. 공화당 의원들 이 사람들이 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4에서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러니까 지지자들과 그 당이 괴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근데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였을 때 트럼프한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휴전을 원하는데 바이든은 계속 전쟁을 끌고 갔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해리스로 바뀌면서 해리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냉정하거든요. 냉정해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에 실망했던 지지층이 다시 돌아온 거고 네. 돌아오니까 지금 여론에서 역전이 된 거죠. 그러면 미국 판세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해진 거네, 갑자기. 갑자기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냉소적인 입장, 반대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예 지지를 거뒀다가 네. 다시 해리스가 들어오면서 다시 열광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저희는 전혀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해리스가 이제 들리는 말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문제와 중동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하다. 네, 차가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차가워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너무나 따뜻했죠. 그런가요? 네, 바이든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스라엘에 전쟁 중에 이렇게 많은 무기를 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압도적으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줬고요. 네. 그 바이든과 네타냐후 사이는 안 좋았지만 네. 아시다시피 네타냐후가 단 한 번도 백악관 초청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바이든은 이스라엘 원하는 대로 다 무기를 줬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카톨릭이에요. 네. 아이리시 카톨릭인데 본인이 스스로 시온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왜냐면 후원 세력이 많았던 걸까요? 바이든 후원 세력. 후원 세력 많습니다. 네, 후원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해리스는 네. 네타냐후에 좀 차가워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오바마가 굉장히 차가웠고요. 바이든은 따뜻하고 다시 해리스는 오바마와 같은 색깔. 예,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가 해리스를 만났을 때 굉장히 서로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똥 씹은 표정들이 두 사람 다. 네네네. 예,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해리스로 넘어가면 이 이스라엘 이 문제는 빠르게
끝나겠네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건 뭐 돼봐야지 알겠지만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아마 실경에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왜? 트럼프도 되게 하기야 뭐 이스라엘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넣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가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네. 네타냐후가 11월 달에 되기를 바라는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미국 대선에 따라서 이 전쟁이 끝날지 아니면 계속 끌고 나갈지. 예, 전 대선까지는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헬스가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대통령 선거도 됐고 끝났고 더 이상 뭐 선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미국 민주당에서 좀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뭐 네타냐후가 반드시 들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다시 네타냐후 얘기로 돌아가면 아니 사실은 그 가자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뭐 명백하게 이란에서 그 암살 사건을 이스라엘이 한 것으로 얘기했고 본인도 부인하지 않은 걸 봐서는 예, 뭐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죠. 네. 네. 근데 저렇게까지 너희가 했다고 지목을 받고 있는데도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면 네. 진짜 이스라엘 소유일 가능성 상당히 높죠. 이스라엘이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한이의 암살. 그 사실은 남의 집 잔치에 가서 죄를 뿌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이스라엘이 참 머리를 잘 쓴 게 네, 한이에는 이란 사람은 아니죠. 네, 그렇죠. 물론 이란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모셨다고 했는데 죽었죠. 네, 누가 죽였느냐? 이스라엘 신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란에서는 이란 사람이 죽였다는 거예요. 내부세 소행. 범인이 혁명수비대 대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라면 이란에서는 최정예부대인데 네, 정예부대의 안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혁명수비대 사람 2명이 폭탄을 설치해서 죽였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받은 조건은 뭐냐? 1억 원과 유럽 망명.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 예, 조건값이? 이스라엘 네. 망명했고 그 두 사람 어떻게 됐냐 궁금하잖아요. 네, 네. 신문에 따르면 1시간 내에 죽었어요? 이란을 떠났다. 떠났다? 빼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이에가 죽었죠. 한이에 이란 사람 아니잖아요. 예, 예. 이스라엘이 시켰던 뭐 어떤 간에 죽인 사람은 이란 혁명수비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없어졌고. 없어졌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하죠. 음. 이란으로서는 지금 2방 맞은 겁니다. 자기 손님 죽었고 자기 혁명수비대 사람들이 문제를 대신했고.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게 라인이 빠져나가냐. 안보 라인이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란에서는 지금 대대적인 수총 작업이 있어요. 지금. 안쪽으로. 예, 그렇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다 부르고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이제 사실은 이란 사람이 문제가 됐고 이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죽었는데 굳이 뭐 보복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아냥거림도 있어요, 사실은. 네. 주변에서는. 근데 이제 이란으로서는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고. 그렇죠. 자기네 잔치에 와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자기의 손님이고 그 손님은 이란을 믿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면이 안 서는 거니까 네, 네. 최고 지도자가 보복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복은 현재로서는 시간을 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오늘 타전된 내용을 보면 이란 혁명수비대 발언입니다. 대응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한 이란군은 적을 능숙하게 처벌할 수 있으며 성급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이 발언으로 유가가 더 떨어졌거든요. 3%나. 이거 아무 일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경제 쪽에서 그렇게 또 톱밥을 굴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끝난 거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경제 사이드에서는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사건이 난 다음에 그때 빨리 올림픽 기간이었잖아요. 네. 자꾸만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란이 진짜 공격할 거냐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신문에서. 네, 네, 네. 어차피 저는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싫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란은 적이 많잖아요. 네. 이란이 무슨 일을 하면 잘했다고 하는 사람보다 못했을 사람이 더 많고. 네, 네, 네. 이스라엘은 뭐를 하든 간에 뭐 말도 별로 없고. 네. 이스라엘은 그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이란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더라도 빨리 올림픽 기간에 하면은 이게 올림픽 잔치가 엉망이 되잖아요. 네, 평화의 예. 제전입니다. 그럼 이란은 분명히 정당한 보복을 했음에도 네. 요건 이란이 다 처먹게 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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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봤어요. 네, 네, 네. 끝난 다음에 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해놓고도 진짜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란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언제 공격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란이 공격을 안 하고 이걸 기화로 미국에게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게 더 이득이다. 자, 공격을 하면 잃는 게 뭐냐? 공격을 하면은 속은 시원하겠죠. 네. 예. 문제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방 맞고 가만히 있을 나라 아니잖아요. 네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압도적인 보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그걸 해왔어요. 압도적으로 보복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다시는 까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영어로 하면은 그게 뭐 escalation deterr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escalation deterrence 택틱 그 작전을 써왔는데 이란이 때린다고 그러면 맞고 가만히 있을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더 많이 때릴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란이 그 막을 수 있느냐? 네. 그게 저는 이제 어려울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이란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쏠 텐데 이란이 못 막아요. 네네. 방공망이 약해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패트리어트 체제가 잘 돼 있지만 그리고 주변 국가 도와주는 국가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란은 방공망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로 움직여서 때릴 수 있는 전투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공격을 당한 다음에 러시아가 특사를 보냈었을 때 쇼이그 전 국방장관이 왔었을 때 이란에서 요청한 게 러시아에 두 가지 요청합니다. 비행기 주기로 했지 않느냐. 소이기 그거 달라. 그리고 방공망 제공해달라. 그게 되지 않으면 이란이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이란의 그 반응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뭐 최고 지도자들은 이거 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결의하고 의회에서 결의하고 공격을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새로 신임 대통령 이란 대통령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쪽은 약간 한 발 물러서 있는 걸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 입장이 되게 애매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요, 이변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개혁파거든요. 네. 이란 역사상 두 번째 개혁파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 개혁파는 하타미 대통령이었고 이분은 서구와의 대화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 서구와 대화를 해야 된다. 네. 이분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분은 왜 대화가 필요하냐면 지금 경제 제재를 네.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풀려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네. 거고. 네. 그러면 당연히 이란이 공격을 안 하는 게 더 좋죠. 네. 예, 그리고 이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란 그 소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최근에 공부했는데 이제 팔레미 왕조가 쫓겨날 때 보니까 호메이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혁명을 한 것은 사과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경제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란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을 텐데 이번 대통령이 선출된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일반 그 이란 국민들은 아니 딴 거 모르겠고 우리 먹고 살게 해줘. 그렇죠. 이게 훨씬 더 강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혁명에 대해서 40년이 지났는데 이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는 혁명이 성공하면 전기도 공짜, 물도 공짜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환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혁명과 생활은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근데 페제시키아는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예. 국민들이 그래서 뽑아준 거고 한번 먼저 해봐서 경제 좀 살려봐라. 그러면 이란이 경제적으로 살리려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죠.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재를 풀어야 되고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스라엘을 보복한다 그러면 이게 미국과 이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미국 그걸 알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란한테 보복하지 말아라. 그러면 넌 너 공격하면 우리 지금 너희하고 갖고 있는 대화 채널도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미국도 한 거고 미국 계속적으로 이란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스라엘한테도 그렇고 이스라엘한테는 확전하지 말으라고 이란한테는 너 자꾸만 확전을 해가지고 이란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면 너 알다시피 우리는 이스라엘 편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미국 플러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네탄야후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네탄야후도 그래서 미국을 끌고 들어와서 이란을 때리고 싶어요. 뭘 때리고 싶겠습니까? 핵시설을 때리고 싶어요. 근데 이란도 그걸 알아요. 이스라엘도 버거운 상대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붙으면 더 버거운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확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다행한 것은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확전을 원하지는 않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확전을 원해요. 왜냐하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은 게 궁극적인 꿈이니까. 그럼 네타냐후가 이렇게 계속 이란을 툭툭 건드리는 이유가 이란을 전면전으로 나오게 해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자신이 확실히 있으니 네. 혹시나 만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우리가 좀 편안히 가겠다. 네. 이게 핵심인가 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꿈은 이란의 핵시설 제거입니다. 전면전이기보다는 제한적 전면전이죠. 예. 핵시설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파괴한 나라가 이라크 파괴했죠. 네. 오시리크, 예, 오시락이죠. 오시락 원전 파괴했습니다. 역사상이요 가동하는 원전을 때린 최초의 작전이에요. 예, 돔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네,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불능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시리아의 원자로도 때렸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플루토늄 예. 생산이 아니라 예, 아예 그 자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란도 지금 이란 핵시설을 때리고 싶어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른 건 다 막겠는데 불시에 떨어질 수 있는 핵미사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조차 근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예. 중동 지역에서 핵을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라크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게 평화적인 핵 발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네. 핵을 가지러 오기 때문에 아예 씨앗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꿈이에요. 그리고 네타냐후를 위시한 이 네타냐후 사람들의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름을 다시 붙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에요. 네. 이거는 이란과의 전쟁이지 하마스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지난번에 한번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이란을 뭐 공항 근처인가 어디를 때렸죠. 그래서 왜 갑자기? 그랬는데 그러면 과거에 원자력 발전소를 친 것처럼 이란은 원자력 발전소 수준이 아니라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아직 이란은 핵미사일은 없지만 네. 가장 가깝게 가 있다고 보는 거죠. 플루토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지금 획득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90%로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세계 중심 문화에 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을 하면 되게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대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 말이 미국이 이란이 정말 머리를 쓴다면 공격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미국한테 오히려 압력을 줘서 일단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휴전을 하면은 공격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휴전을 하라 이거예요. 휴전이라도 하면 이란으로서는 체면이 쓰잖아요. 이게 똑같은 방식이 뭐냐면 지난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을 때 이란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런데 바로 공격하지 않고 먼저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가자 전쟁 끝내면 공격하지 않겠다. 예. 근데 그거 안 됐죠. 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건 그러면 이스라엘이 외교관 시설을 때린 것은 국제적으로 비판받을 일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이걸 비난을 해라.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란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세 번째 선택지는 공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유엔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발동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요 막무가내로 공격하지 않고 뭔 조건을 걸고 마지막 항상 명분을 쌓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분이 지금 휴전 협정이거든요. 휴전 협정만 되면 공격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란이 이거를 압박카드로 쓰면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면 내가 공격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니네들한테 뭐 해줄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싫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었는지 이란이 자극받아서 공격하길 바래요. 그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고 이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지금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이제 세계사에서 지금 미국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마치 이란을 악의 축처럼 해가지고 압박을 했는지를 보면 미국의 의도라기보다도 이스라엘 의도가 미국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에 대해서 가장 쌍심지를 키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를 압박을 그 전에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할 때 가장 불만이 한국이 이란과 친한 거였어요. 이란 석유를 많이 갖고 있죠. 네, 많이 친한- 그 SK 같은 경우는 네. 전적으로 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하는 얘기가 야 우리한테 말을 못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이란하고 돈을 그래가지고 이란 돈 벌게 하면 한국 니네들이 돈 벌게 하면 이란은 그 돈을 가지고 북한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니네들이 이란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겠지만 이란이 한국한테도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북한에 투자하고 둘이 핵 발전하는가 이건 우리한테도 안 좋고 북한이 핵 시설이 되면 한국한테도 안 좋잖아요. 왜 이 자살 얘기를 하냐 이걸 계속 우리한테 어필을 하면서 그걸 얘기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은 뭐 석유자원 입장으로 보면은 이권이 많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란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과의 정치적인 입장은 다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가 윈윈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관계를 가지려고 그랬던 거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이란과는 경제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란도 한국을 굉장히 좋은 경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지금 미국 때문에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최근에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계속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란에서는 국제금융망에서 빠져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란의 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 죽은 대통령 말고 그 전에 로하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죠. 이란도 똑같이 국제금융의 혜택을 받으면서. 근데 그게 다시 컴백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고 이번 대통령은 그걸 좀 컴백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금융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는 우리 곽 부장님이 이란 가셔도 결제가 안 되는 거죠. 신용카드를 못 쓰는 거죠. 네네네. 예, 다 달러를 갖고 들어가서 달러를 이란 돈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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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결국은 미국과의 문제가 되겠네요. 이란 이번 신임 대통령이 미국하고 어떻게 관계를 네. 네. 그거를 지금 이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제발. 그러면 네타냐후는 죽을 둥 싫어하죠. 맞고 싶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탄야후가 왜 이스마일 하니예를 죽였는가? 그것도 이란에서 네.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스마일 하니예를 죽여서 휴전 가능성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아, 휴전 협상 대상자니까. 휴전의 대표자였죠. 예. 한이라는 사람이.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전쟁하겠다. 음. 첫 번째 목표 달성했고요. 두 번째 목표로는 미국과 이란이 가까워지는 걸 막는 거예요. 네. 이란을 자극해서 이란이 공격하면 미국과 이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해리스에 대해서 한마디 보여준 거죠. 해리스 너 대통령 된다고 네가 우리 하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어? 우리가 전쟁을 해서 들어가면 너도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걸?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 아주 다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후원하는 세력에게는 가장 크게 보여준 거는 니네 안전한 곳 세상에 없다. 뭐 이란이 후원하기 때문에 이란 가면 안전할 것 같니? 아니야. 세상에 안전한 곳 아무것도 없어. 네. 여러 가지 다목적의 메시지를 다 전해줬어요. 네. 아니 미국 입장에서 이란이 무엇을 이란보다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유는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란과의 관계라기보다는 네. 미국이 중동을 떠나야 되잖아요. 네.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목표는 중국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잡으려면 중동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문제에서 이란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란이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네. 이 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미국이 전략 자산을 빼서 중국을 가서 중국을 잡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큰 그림에서 좋은 거고 이란이 중국 편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애매하네요. 궁극적으로 보면요. 네네. 사실은 그게 좋은 그림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참 오해하시는 건데 미국 어차피 이란은 친중 아니냐? 아니에요. 원래 친중 아닙니다. 원래 칠러 아닙니다. 원래 팔레비 왕조 때는 친미였죠. 친미였죠. 예. 그리고 이란의 그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 헬기 사고로 죽은 대통령 말고요. 네. 예. 루하니 대통령도 그렇고 이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서방이에요. 네. 러시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트럼프가 이란을 밀어붙일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란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하고 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왜 강제로 끌어들이냐, 밀었느냐. 그런데
트럼프 그 말 안 들었죠. 네. 결국엔 이란이 그래서 어쩔 끌려간 거고요. 이란이 트럼프 때 러시아하고 중국 쪽으로 갔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에서 외교 채널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이란 쟤네들 상황 나아지면 다시 유럽 쪽으로 갈 거야. 지금 지네들이 아쉬워서 올라와. 근데 올라오는데 우리 받아주긴 할게. 이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이란은 스탠스가 서방 쪽이에요. 네. 근데 그걸 자꾸만 강제로 꾸겼고 위에 이란이 내 마음 갈 곳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래 다시 끌어내리는 게 맞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오바마는 그걸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냥 트럼프는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좀 이란 입장에서 그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갖고 있었던 핵 기술을 포기하는 거가 되는 걸까? 핵 기술을 포기한다기보다도 사실은 지난 핵 협상에서 여러 조건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란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못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20%에서 막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키기로 했는데 이란은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란을 악마화하니까 그러지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뭐 친미고 뭐 다 떠나가지고 그 협정문을 보고 양쪽이 해왔던 걸 보면은 이란은요 단 한 건도 문제 없이 다 지켰습니다. 네. 핵협정 지켰어요. 그걸 깨고 나간 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잘못일 거예요. 그럼 결국 그건 이스라엘의 로비가 강력히 예, 작동했다? 트럼프. 트럼프한테 로비한 사람이 네타냐후예요. 네. 네타냐후는 계속적으로 트럼프에게 가스라이팅을 했죠. 네. 이란 쟤네들 평화적 핵개발 안 돼. 쟤네들 분명히 핵 가질 거야. 그러니까 막아야 돼. 빨리 탈퇴해야 돼. 그걸 한 거고 성공한 거죠. 그래서 사실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냐? 오바마는 그래도 잡아두기로 하고 틀 안에서 잡아놨고 이란은 그걸 지키기로 했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럼 나가버리면 이란이 20%가 아니라 60, 70, 80, 90%가 하는 거 어떻게 말 거냐? 지금 사실 이란 능력은 80%, 90%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란은 이런 상태가 면 며칠 안에 완전하게 플루토늄 그 핵물질을 획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확보할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사단의 문제가 된 것은 네타냐후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림이 달라지는 상황. 네,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고요. 해리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윤강현 전 우리 주인한 한국 대사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과 최근에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동의했던 게 이제 50%는 됐어요. 이란 경제가 폐쇄시켜야니 새로운 대통령이 됐으니까. 되자마자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0%로 가려면 네. 일단 50%는 채워졌어요. 아, 시작이 반이다? 예. 예. 뭐 나머지 50%는 누가 되겠습니까? 미국이 열어줘야 된다? 예,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맞을까요? 아, 해리스가 돼야 해리스가 된다?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 트럼프가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머리가 아픈데 트럼프 근데 한 가지 희망회로를 돌려본다면 네. 트럼프가 1기 때와는 달리 2기 때는 재선에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굳이 네타냐후 말을 완전히 들으면서 이란을 옥죄할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 네, 네.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의 기질을 발휘해서 네. 트럼프가 원했던 것은 이란과 나와 같이 새로 핵 협상을 하자. 자기 이름 사인이 들어가는 걸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만약에 아주 희망으로 돌린다면 네. 새롭게 둘이 또 체결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눈꽃만큼이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거, 말했던 거 보면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아,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시점에서 네. 하나 풀리지 않는 의혹이 하나 생기는데, 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슨 돈으로 로비를 하며 그 무기를 사며 그 전쟁을 수행하며 그때 지난번에 그 패트리어트 그걸 방위할 때 나왔던 뉴스 타전된 뉴스가 비용이 조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론 이제 아직 뭐 한 1년 정도 안 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아무리 재정이 튼튼한 나라도 재정이 거덜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로비는요, 이스라엘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 내에 있는 주이시들이 주이시들이 만든 단체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에이팍. 에이팩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으로
로비 단체죠. 그러니까 이게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미국 내에 있고요. 미국 내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이시 아메리칸들이라고 봐야죠. 네, 주이시 아메리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중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이스라엘에 미국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는 원조금이 있습니다. 원조금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 거예요. 미국이 그 원조도 해주고. 그럼 아니 미국이 예를 들어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도대체 얼마의 로비를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원조를 해줘? 아니 1년에 상당한 액을 미국이 무상 원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지? 하고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항상 미국에 갖는 네. 게 그거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확 다가올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대선에 나온 세 번째 주자인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예. 이분이 이스라엘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예. 한반도하고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 항공모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다른데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미국이 중동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원죄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중동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을 필요로 하겠지만 네. 그거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더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은 이거를 통해서 중동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한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미국의 세계 전략하고 세계 전략을 빼놓고 세계사를 본다는 거는 정말 현대사에 대해서 눈을 감고 길을 찾는 거하고 비슷하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동 정책을 모르고요. 현대 중동 얘기 못 합니다. 모든 면에서 미국이 다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국의 중국 정책을 모르고 세계사에 흘러가는 방향성을 맞습니다. 가늠한다는 건 또 눈 감고 그러니까 길을 걷는 20세기 초에 미국의 중동을 이해하려면 석유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석유는 중요하지만 네. 지금 그런데 적어도 2012년부터는 네. 미국이 피보트 에이시아 정책을 하면서 중국 봉쇄 정책을 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 미국의 대중 봉쇄 작전이 중동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지금 가장 가까운 현대에서 미국을 이해하려면 셰일 에너지 레볼루션을 이해해야 되고요. 네네. 셰일 에너지 레볼루션 미국이 셰일유로 이제는 자급자족 다 하죠. 그렇죠. 2011년 셰일 가스로 세계 가스 생산국 1위가 됩니다. 그렇죠. 러시아 제치죠. 2018년에 셰일 오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는 가스, 석유 합쳐서 에너지 세계 생산량 1위는 미국이에요. 네네. 18년부터 지금까지요. 네네네. 해마다 예. 중동 석유 필요 없어요. 예전보다 필요 없어요.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중동 석유가 아니라 중국 압박이에요. 네. 그 셰일 에너지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미국이 움직이면 셰일 에너지 레볼루션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 못하고, 그 다음에 대중동 압박. 네.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중동은 지금 두 가지 숙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네. 산업다국화. 예. 석유만 갖고는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 네. 두 번째로는 미국이 떠난다. 미국 없는 중동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왕국들이 큰일 났네. 예, 큰일 났죠. 이란이 원하는 건 뭔지 아시죠? 이란이 원하는 중동은 어떤 건지 아시죠? 자기네 나라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아니, 그거보다도 미국 관계에서. 미국 없는 중동. 어. 이란은 미국 없는 중동을 원해요. 그럼 자기네들이 맨주가 되니까? 예. 중동은요. 네. 미국 없는 중동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이란이 없으면 차라리 좀 마음 편할 수도 있는데 예. 왕국 같은 경우는 이란 때문에 오히려 고쳐. 예,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우리하고 방산 협력하고 막 하는 게 궁극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이란을 대상으로 한다. 가상의 적은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이 그렇게 미국 없는 중동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대화를 하면 네.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힘의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의 균형을.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고. 근데 지금 그게는 지금 중국이 너무 급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 잡으려고 중동에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중동으로 들어오니까. 네. 그게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사우디가 고민인 거예요. 사우디가 언제까지 중국과 이렇게 친해질 것인가. 지금 뭐 엄청나죠. 지금 예. 아주 뭐 펀드 서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투자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의 고민이 그거예요. 사우디의 고민이 미국의 고민이 사우디가
저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사우디는 선 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중국으로 가지 않아요. 균형 잡고 있어요. 네네. 사우디가. 그걸 갖고 있어요. 오늘도 너무너무 재미나게 중동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이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의 패권, 전 세계 패권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경제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너무나 중요한데 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유럽연합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중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의 패권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배우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현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